예,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이제 마지막 4주차, 2022년 하반기 4주차 첨삭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공학회 60주년 화공학회 다녀왔는데, 그 3주차 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 호흡용 보호구 관련된,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반가웠고, 사실,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4주차, 네, 어쨌든 이제 4주차 좀 첨삭 관련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점점 주차가 진행될수록,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해주셔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4주차도 만약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도 꼭 한번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자결연소, 표면연소, 훈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러한 이제 문제인데, 이게 소방기술사에서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훈소 관련된 내용만 조금 익숙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좀 유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결연소가 조금 더 큰 개념인데, 이제 자결연소라는 게 이제 화염이 없이 가염물 표면에서 벌겋게 달아온 듯한 연소 형태를 묘사한 것이 이제 자결연소고, 이 자결연소 안에 이제 훈소와 표면연소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훈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꽃연소, 뭐 화염연소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표면연소는 이제 그대로만 이제 화염연소 가능성이 없는 것을 표면연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검정머리 야생아님이었나? 이제 저보다 이렇게 좀 더 비주얼하게 잘 보여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따가 첨삭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자결연소 안에 훈소와 표면연소가 있고, 훈소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화염연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연물은 표면연소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 목탄 등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지 않는 가연물이고, 훈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긴 하는데 이제 그 증기의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굉장히 조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무, 식물성 섬유, 종이 등 셀룰로스가 포함된 물질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국내에서 용어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가연물 및 화재 특성에 따라 대책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승훈님께서 이렇게 좀 훈소와 표면연소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뭐 자결연소, 글로잉 컨버스전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기 중간중간에 만약에 25점짜리로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도 좀 표현을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부연소 관련된 내용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훈소 스몰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언제 나와도 조금 이상하지 않을 문제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만약에 딱 이 문제를 보시고 딱 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산점이라고 하죠.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 막상 쓰려면은 좀 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를 조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연소라든지 화재, 폭발, 이 각각의 정의,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들을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흡열 반응 물질, 뭐 불활성 기체, 그리고 산화 반응이 완료된 물질,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연소라는 게 빛과 열을 발생하는 산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산화 반응, 그러니까 산소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뭐 간혹가다 이제 산소가 없어도 되는 물질들이 있죠. 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뭐 삼류라든지 오류. 근데 그 물질들은 이제 물질 자체에 이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연소, 화재, 폭발 이렇게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딱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연소 중에 이제 뭔가 이제 재산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손실 같은 경우를 발생할 수 있는 산화 반응, 그런 걸 이제 화재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폭발압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폭발이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이번에 이제 25점짜리는 이제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인 제전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걸로 일단 내봤는데, 이게 사실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정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핸들링하는 프로세스가 많고, 그 중에 점원으로 가장 조금 확률적으로 높은 게 이제 정전기여가지고, 정전기에 대한 문제들이 실제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정전기 관련 문제들은 거의 이제 매회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딱 제전기가 아니더라도 정전기 관련된 대책에서 이렇게 조금 비주얼하게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전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두면, 25점짜리로 나오면 이렇게 뭐 전압인가식, 자기방정식, 방사선식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도 이렇게 그리고 메커니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정전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제전기 관련된 뭐 전압인가식 그림 하나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전기로 중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프로스로 이렇게 대전된 물질에 중화를 해서 정전기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컨셉은 똑같아요. 뭐 자기방정식이나 전압인가식이나 뭐 거의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셉은 동일한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대전된 것을 중화할 거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기출 예상 문제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딱 이 찍힌 문제도 물론 대응이 되고, 만약에 정전기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압인가식 제전기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 대전물질 해가지고 중화,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중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좀 기출로 한번 좀 해봤습니다. 이거 제 교재에도 이렇게 제가 포함을 시켜놨고, 그림을 제가 전압인가식만 그려놨나요? 어쨌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뭐 방사선식 제전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그림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이제 한번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왔어요. 계속 이제 안 나왔고, 이런 계산 문제는 만약에 내가 준비를 했다가 나오면은 그 교시 전체 이제 뭔가 이제 페이스를 다 가져올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문제는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사실 25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출처가 어디냐면 제가 이거 자료도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샤 P802011에 불활성 가스 치환에 관한 기술 지침, 이거 되게 중요한 코샤거든요. 그래서 이 코샤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코샤고, 이게 15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고, MOC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뭐 MOC 식도 나와 있고, 각각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MOC 계산하는 거 이렇게 있고,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MOC 계산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제가 출제한 게 이 이너팅 횟수 및 불활성 가스량 계산의 예, 이거를 제가 출제를 한 거고,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스위프 취한 시 불활성 가스량 계산 예도 이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이 식만 암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제가 출제를 하진 않았는데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와가지고, 사실 쉽거든요, 엄청. 계산 문제 쉬운데
준비 안 돼 있으면 사실 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산 공식도 따로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축제가, 제가 뭐 모든 문제를 다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 이제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치환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 저희가 이제 실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로 포함을 했고요. 이런 이제 3.8m 세제곱 용기 안에 산소 농도를 1ppm까지 줄이려고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이너팅 횟수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질소 사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사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3.8m 세제곱 안에 공간이 있는데 산소 농도를 1ppm까지 채워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연소 화재 폭발을 하려면 이제 산소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 농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화재 폭발을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치환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진공 펌프, 이제 진공 퍼지를 통해서 그 산소 농도를 달성을 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5.5kg의 압력, 그 N2를 집어넣어가지고 압력 치환을 해서 산소 농도를 1ppm까지 채우는데 필요한 이너팅 횟수 몇 번을 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소 사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첫 번째 공식을 이제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최종적인 공식인데 사실 전 이거는 조금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조금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Y0가 초기 산소 농도예요. 초기 산소 농도고, 이제 치환 과정 중에 높은 압력이 이제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공 치환이랑 압력 치환 같은 경우에 이제 분모와 분자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J가 이너팅 횟수입니다. 그리고 YJ 같은 경우에 최종 산소 농도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 산소 농도가 1ppm이죠. 그리고 이 J를 첫 번째로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불활성 가스의 몰수 관계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렇게 유도를 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RT, 그러니까 분모에 RT가 들어가고, 불활성 횟수,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치환 과정 중에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을 뺀 거 곱하기 이제 볼륨,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시면은 몰수를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불활성화 횟수를 계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YJ는 Y0에다가 pH가 분모로 들어가고 횟수가 J로 들어가는데, 이 Y0로 나눠주고 처음에 이거를 이제 양변에 Y0분의 1을 곱해가지고 Y0분의 Y 양변을 이제 ln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ln으로 곱할 수 있죠. 그래서 J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정리가 되고, 이 ln pH분의 PL 나누기 pH를 이쪽으로 나눠가지고 하면 이제 최종 공식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로 이제 산소 농도비가 들어가고 ln에, 그리고 분모로 이제 압력 B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Y0가 초기 산소 농도 0.21, 그러니까 토탈 몰수분의 몰수, O2의 몰수, 그러니까 우리가 21%의 산소가 있으니까 0.21로 두고, p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환산을 해줘야겠죠. 10-6승이니까 1 곱하기 10-6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우리가 유도했던 공식에 대입을 하면 YJ가 12-6승, 그리고 Y0가 초기 산소 농도 0.21, 그리고 이제 YJ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1ppm, 그리고 P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절대 압력 20mm HG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공 펌프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높은 압력은, 그러니까 대기압 760 그대로 쓰고 1atm이니까요. 그리고 20 이렇게 쓰면 3.37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올림을 해가지고 1ppm까지 줄이려면 4번의 이너팅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활성 가스량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몰수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똑같이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 R, 이 기체 상수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체 상수가 이제 들어갈 때 프레셔를 이제 ATM으로 바꿔주시고 그 기체 상수를 0.082를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걸 쓰실 거면 또 이제 0.082를 또 못 써요. 그래가지고 0.082로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체 상수 R을 0.082로 쓰기 위해서 ATM으로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L을 20mmHg니까 760에다가 이제 1 ATM을 곱해가지고 0.026으로 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몰수가 605.4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질소 1몰당 28g이니까 N2니까 28이죠. 여기다가 이제 28을 곱해가지고 최종 16,951.2g인데 이제 kg으로 바꿔가지고 16.95kg 질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압력 취한도 똑같아요. 압력 취한 같은 경우에도 똑같고 이 공식을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최종 이제 YJ 최종 산소 농도는 1ppm이니까 10-6승, Y0는 초기 산소니까 21% 0.21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PL이 이제 대기압 1.0332 그리고 pH 같은 경우에는 계기압이 5.5니까 계기압 플러스 대기압을 해가지고 절대압력 6.5 절대압력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6.64니까 올림을 해가지고 7번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활성 가스량 계산을 하실 때도 주의하실 거는 ATM으로 변화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산소 몰수가 나오고요. 그게 이제 5,791.143몰이 나오고 실제 N2가 28g per 몰 이거를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162.15kg의 질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공의 아이콘님 먼저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공의 아이콘님도 자결연소, 표면연소, 혼소의 차이점을 이제 모르셔가지고 불꽃 연소랑 자결 연소만 이렇게 비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모르시면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기가 아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아마 한 4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기본 점수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설한 거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시더라도 근데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모르는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르는 문제더라도 자기가 아는 부분을 최대한 써가지고 기본 문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의 아이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표도 이렇게 최대한 그려주시고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보다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는 문제는 최대한 좀 과감하게 내가 7점, 8점 받을 거 뭐 10점 받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투여하시면 사실 좀 어렵고요. 최대한 이제 7점, 8점 받는 거에서 끝내고 모르는 문제에서 뭐 더 박스도 더 많이 치고 이렇게 표도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한번 해설한 거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굉장히 잘 써주셨네요. 그래서 가연물 구비 조건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거 굉장히 잘 써주셨고요. 이거는 이제 뭐 8점 이상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좀 기본 문제여가지고 아마 많이들 이제 잘 쓰실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근데 어쨌든 이거 너무 잘 써주셨거든요. 이렇게만 쓰실 수 있으면 8점, 뭐 7점, 8점 최소한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확히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정전기는 제가 점수를 조금 짜게 드렸는데, 왜냐면 이게 분량도 좀 굉장히 적고, 이 제전기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좀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조금 모르셔서 이렇게 좀 쓰신 것 같은데, 아무리 이제 모르시더라도,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전압인가시, 자기방정식, 방사선식을 알고 계시니까, 이 이온 형성, 대전물질 반대 이온, 생선 이온 플러스 대전 이온 해가 승화. 이게 사실 큰 컨셉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온을 형성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모르더라도 그냥 전압인가시 큰 제목으로 뽑고
그러니까 대제모로 뽑고 자기방정식 대제모로 뽑고 방사선식 대제모를 뽑은 다음에 방사선 관련돼서 이제 자기가 아는 모든 이론을 얘기하고 중간에 이제 메커니즘에서 어쨌든 이온형이 형성되고 대전물체와 반대 이온이 결합을 해가지고 생선 이온, 대전 이온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실제 시험을 보시더라도 모르는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압인가식, 자기방정식, 방사선식,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전압인가식의 그림을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전압을 인가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돌아가가지고 대전 이렇게 또 플러스 된 거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중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쓰셔도 점수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재전기의 컨셉을 알고 계시니까 좀 과감하게 전압인가식, 자기방전식, 방사선식 소설을 만약에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키워드 위주로 채점관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뻔뻔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답지에 최대한 이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내가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점수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이게 뭐 실무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대단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25점 이렇게 했는데 뭐 완벽하게 좀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25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 너무 잘 쓰셔가지고 다른 분도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풀이한 거랑 사실 똑같거든요. 제가 풀이한 거랑 제가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 풀이한 거랑 똑같아가지고 뭐 압력 치환이랑 진공 치환이랑 이제 그러니까 pH가 분모로 간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식을 이렇게 조금 변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질소 소요량 계산할 때 처음에 이제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몰수에서 이제 기체상수 0.082를 쓰려면은 ATM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 정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계산 문제 풀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검정머리 야생아님 되게 인상적인 게 이 문제 1번에 대한 풀이를 저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거죠. 자결연소 안에 표면연소랑 훈소가 있다. 자결연소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표면이 이렇게 벌겋게 타오르는 것만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훈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이 되는 거고, 표면연소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거의 완벽한 답안인데, 이제 조금만 만약에 더, 쓴다면 표면연소의 예, 훈소의 예를 써주시면은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가연물의 구비 조건과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것도 굉장히 잘 써주셨고, 재전기도 되게 잘 써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재전기에 어떤 거지? 자기방전식만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전압인가식, 방사선식 그림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 아마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 검정머리 야생아님도 이제 전반적인 큰 컨셉은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전압인가식과 방사선식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대주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중주제인가요, 이제? 네, 중주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전압인가식이랑 방사선식 한번 그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전압인가식을 그림이 좀, 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전압인가식 먼저 그리고, 자기방정식 그리고, 방사선식은 그냥 제가 어떤 참고 자료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방사선식은 나중에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이제 풀이를 안 해주셔가지고, 계산 문제는 풀이를 꼭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첨삭을 진행을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시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한 3달 정도가 이제 시험이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이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걸 완벽하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가 이제 어쨌든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안전 밸브라든지 방포, 뭐 정전기, 뭐 이렇게 아주 중요한 토픽들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두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전반적인 큰 틀을 이제 조금 보는, 그리고 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이 정도가 이제 범위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소소한 것들을 이제 채워 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이게 막 기술사 공부를 막 이제 뭐 2년, 뭐 3년 이렇게 가면 사실 조금 너무 피로할 걸로 생각이 들어져서, 만약에 어쨌든 결국 이제 결심을 하셨으면 조금 공부를 계속 좀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직장인이라서 사실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이제 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거, 그 시간 빼고는 모든 걸 이제 다 짜투리 시간으로 좀 충당을 하기 때문에, 뭐 내 점심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막 학원이라든지 인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이제 인강을 조금 괜찮은 게 있으면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인강 중에서는 사실 제가 막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조금 마음에 드는 건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추천을 드릴 만한 인강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학원 같은 거 실강을 만약에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실강도 이거를 막 2번, 3번 듣는 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좀 큐예요.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지속해 감에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이해할 때는 이제 학원의 도움, 뭐 맥스 한 2번 정도? 그렇게 더 이상 들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학원 인강에만 기대지 말자. 이렇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좀 그거고요. 어쨌든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공부 주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대한 결과적으로 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장기로 끌고 갈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제 결심을 하셨으면 좀 최대한 그 기간을 집중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해봅니다. 예, 저도 뭐 제가 요즘에 좀 저도 이제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느끼는 점도 많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완벽하게 제 분야는 아닌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뭐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와중에서, 화공안전기술사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다 자료 같은 것도 제공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한 달 동안 첨삭 이렇게 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